안녕하세요. 중국어 읽어주는 K입니다. 오늘은 2019년 중국의 10대 유행어를 살펴볼까 합니다. 2019년 중국의 10대 유행어 2019年中国的10大流行语 2019년 중국의 10대 유행어 그 첫 번째는 원민후젠입니다. 원민후젠, 원민후젠 원민은 문명이라는 뜻이고요. 후는 서로라는 의미입니다. 젠은 거울이라는 의미로 비추다라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 경계하거나 교훈으로 삼을 만한 일을 의미합니다. 원민후젠. 자, 그 의미는요. 문명을 서로 거울로 삼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문명 간의 교류를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민후지엔이라는 말이 올해 유행하게 된 것은요. 시진핑 주석이 2014년 3월에 유네스코에서 발표했던 문명과 관련된 문구를 올해 5월에 열렸던 아시아 문명대화 대회에서 다시 한번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文明因交流而多彩，文明因互鉴而丰富。 문명은 교류로 인해서 다채로워지고 문명은 서로 거울로 삼음으로 인해서 풍부해진다. 즉 그만큼 문명 간의 교류가 중요하다. 자, 각 문명 간의 교류를 강조한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말에서 원민 후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유행어는 区块链입니다. 区块链 区块链. 이 말은 영어에서 왔는데요. 区块은 블록, 链은 체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 말이 올해 왜 핫했느냐면요. 2019년 1월에 중국 정부에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한 후 이어서 2019년 10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을 자기주도적 핵심 기술 혁신의 중요한 돌파구로 삼고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혁신 및 발전에 속도를 내라 라고 강조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행어는요. 硬核입니다. 硬核, 硬核. 이 말도 영어에서 왔는데요. 硬, hard라는 의미죠. 核, 핵, 즉 코어이죠. 바로 하드코어입니다. 자, 하드코어라는 것은요, 굉장히 속도감 있고 에너지가 강한 류를 이야기하는데 하드코어 음악이라고 하면 박자도 빠르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이는 그런 류의 음악을 일컫죠. 근데 이 하드코어라는 의미가 좀 변해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어서 진입하기에 문턱이 있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硬核游戏라고 하면 자, 요시 하면 게임인데요. 硬核游戏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의미합니다. 硬核游戏.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의미에서 더 나아가 사람이나 일, 사물이 굉장히 대단하다, 강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硬核玩家, 완자라고 하면 게이머인데요. 硬核玩家라고 하면 대단한 게이머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이나이 하면 할머니인데 硬核奶奶라고 하면 대단한 할머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유행어는요. 롱껑입니다. 롱껑, 롱껑. 자, 롱은 융합하다라는 의미고요. 껑은 줄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말에서 껑이 아니라 건이 쓰여져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이라는 단어를 껑으로 잘못 썼는데 그게 인터넷상에서 돌면서 롱껑이라는 말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재밌다, 웃기다 라고 해서 这话真梗 하면은 이 말 참 재밌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롱껑의 의미는요. 바로 다른 작품들의 아이디어, 웃음 포인트 등을 일부 자기 작품에 녹여서 사용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이 핫해진 것은요. 올해 少年的你라는 영화가 상영되면서
이 영화의 내용이 일본의 백야행이라는 소설의 내용과 유사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작가가 인터뷰를 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少年的你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요. 有共同的思考但没有抄袭荣梗有共通的思考但没有抄袭荣梗 자, 우리가 공통적인 사고는 있지만 그러나 매요 없습니다. 처시는 표절을 의미하고요. 롱건 하면 참고하는 거죠. 자, 매요 처시 롱건 표절도 아니고 참고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유행어는 什么什么千万条什么什么第一条입니다. 什么什么千万条什么什么第一条什么什么千万条什么什么第一条 자, 이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자, A와 관련해서 천만 가지의 조례, 사항, 조항, 간단하게 사항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A와 관련해서 천만 가지 사항 중에 B가 제1조항입니다. 즉, 제일로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A 관련 천만 가지 사항 중에 B가 제일 중요합니다. 즉, A에서는 B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유행하게 된 것은요. 자, 올해 초에 상영되었던 료랑띠초, 한국어로는 유랑지구로 번역이 되어 상영이 되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탔던 차량에서 안전 관련 제시어가 나왔는데요. 자, 그 제시어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道路千万条安全第一条 자, 도로에는요. 千万条 천만 가지의 사항들이 있지만요. 安全第一条 안전이 제일입니다. 자, 도로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에다가 적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자, 健康千万条睡眠第一条 자, 건강에서는요. 수면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 유행어 닝멍징입니다. 닝멍징 닝멍은 레몬이고요. 징은 추출된 것, 액기스를 의미하죠. 닝멍징이라고 하면 레몬 액기스. 듣기만 해도 엄청 시죠. 이 레몬은 먹으면 엄청 시잖아요. 자, 그 느낌처럼 마음이 참 즉 시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떨 때 마음이 시다라고 표현할까요? 한국에서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시다, 마음이 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닝멍징이라고 하면 자, 시기가 나다, 질투가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질투가 나다라는 표현은요. 我酸了 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我酸了 질투가 나다. 자, 마음이 시다 이런 의미죠. 혹은 我柠檬精了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혹은 我柠檬了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질투가 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我是个柠檬精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유행어 996입니다. 996 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早上9点上班晚上9点下班每周工作6天 아침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매주 6일이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 그만큼 힘들게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이 이슈가 된 이유는요. 바로 알리바바의 마윈 전 회장의 한 발언 때문입니다. 자, 마윈 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96是一种巨大的福气 자, 996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대요. 자, 이 말이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자 마윤 회장은 바로 당일 오후에 180도 달라진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不能强制员工996 자, 强制 하면은 강요하다, 员工 하면 직원이고요. 자, 직원들에게 996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상반된 발언을 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비난이 일었다고 합니다. 자, 여덟 번째 유행어 我太难了
我太难了. 자, 타이 什么什么了 하면 매우 뭐뭐 하다. 我太难了. 자, 제가 많이 힘들어요 라는 의미죠. 자, 이 유행어는요. 어떤 한 아나운서가 굉장히 힘든 표정을 하면서 我太难了, 社会压力大, 生活不容易 라는 말을 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뒤이어서는요. 마작에서 남풍이라는 패가 난을 대신한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힘들 난자가 아닌 남쪽 난자를 써서 我太难了 이렇게 쓰기도 한다네요. 자, 9번째 유행어 我不要你觉得我要我觉得입니다. 我不要你觉得我要我觉得我不要你觉得我要我觉得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자, 나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我要 저는 원합니다. 我觉得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느끼는 것을 원해요. 즉, 난 내 생각대로 하길 원해요. 이런 말이죠. 자, 이 말은 중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 쫑찬팅이라는 한국어로 하면 중식단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황셔밍이라는 게스트가 초대되어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식재료를 산다든가 여러 과정에서 이분이 다른 분들을 배려하지 않고 또 의견도 듣지 않고 자기 위주로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뭐 我不要你觉得我要我觉得 이 말뿐만 아니라 听我的 내 말을 들어 혹은 我说了算 내가 말하면 그걸로 끝이야 뭐 이런 말 등등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 위주적 발언에 대한 조롱과 반감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뭐 일면서 我不要你觉得我要我觉得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10번째 유행어 霸凌主义입니다. 霸凌主义, 霸凌主义. 주의라고 하면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고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죠. 자, 그리고 빠링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왔는데 바로 bully를 음역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빠링주의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bully즘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유행한 건요. 바로 少年的你 이 영화 때문입니다. 학교에서의 왕따를 이제 표현한 영화인데요. 근데 이 빠링주의라는 말이 단순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후에는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하게 되었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합리적 배려 없이 아메리카 퍼스트 이 말을 하면서 중국어로 하면은 매거 요시엔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일방적으로 중국을 많이 몰아세웠는데요. 이런 미국의 방식을 중국에서는 빠링주의라고 하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모쪼록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중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